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자, 해당 영상은 이제 최근 시장에서 계속 좀 엄청 핫하고 시간에까지 조금 더 강하게 움직였던 유리기판 관련주에 대해서 좀 간단한 정리. 이게 조금 늦었다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이게 그래도 저는 이 테마 지금 이번 강도로 생각했을 때는 결국에는 뒤에 다시 이제 상용화되는 시즌이든 그 텀이 조금 있을 거는 같아요. 뭐 최소한 올해 뭐 하반기 뭐 이제 아니면 내년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좀 더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간단한 정리들 그리고 해당 테마에 대해서 좀 뭐 상승 여부 이런 부분은 이제 좀 각자 생각이 들어갈 수 있기는 한데 최소한 이쪽을 매매를 하려면은 봐야 되는 포인트들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는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들어가기 전에 이 유리기판이 지금 왜 이렇게 핫한지 이제 메일로 갔다가 유리기판 관련 테마들 이게 지금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하는데 이 테마가 이렇게 좋은 건지 좀 이해 안 간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뭐 진짜 실적에 대해서는 아직은 분명히 좀 텀이 있는 것 같아요. 대신에 최근에 이름되면 알 법한 기업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요 테마를 좀 스타트를 만들었던 게 이제 애플인 것 같고 애플 우리나라 뭐 삼성 그 다음에 저기 디스플레이들 삼성 뭐 밑에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그런 디스플레이 기업들도 그렇고 AMD 인텔 요런 이름 되면은 딱 알 법한 그런 반도체 관련 IT 기업들 해서 요 기업들이 일단은 유리기판에 대해서 좀 투자라던가 요걸 베이스로 갖다가 물품을 생산하겠다 미래 그래가지고 이 기업들이 괜히 지금 뭐 실리콘 베이스로 잘 쓰고 있는 그런 기판에서 일부러 변화를 꾀하는 건 아니겠죠. 만약에 실리콘 기판을 넘는 그 정도의 효율을 안 보여주면 굳이 지금 유리기판에 대해서 뭐 투자라던가 그런 뉴스들이 이어질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일단은 저게 이어지는 부분이 지금 이런 애플 칩 개발의 차세대 기술인 유리기판, 즉 차세대 기술이라고 해요. 지금 있는 실리콘보다 분명히 장점들이 있으니까 단점도 있겠지만 장점, 단점 따졌을 때 장점이 더 좋은 그런 게 있으니까 이제 유리기판 채택을 하려고 한다. 인텔, 삼성, 애플 요거에 대해서 뭐 채택에 도전하기 위해서 유리기판 개발에 뛰어든다. SKC 이어서 삼성전기, LG이노텍들도 요 유리기판 상용화 경쟁 시작 요런 내용들 계속 붙죠. 그래가지고 기업들이 큼직큼직한 애들이 다 붙어요. 그리고 분명한 거는 일단은 차세대 기술 기판이라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유리기판이 부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좀 가볍게 설명을 드리면 왜 이게 차세대 기술이냐 실리콘 지금 잘 쓰고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저도 좀 찾아봤어요. 이게 모르는 영역이고 이제 앞으로 또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좀 공부를 해봤는데 우선 기판 종류로 사용되는 게 뭐 어차피 좀 한정적이더라고요. 뭐 반도체들 기판들 그래서 뭐 유기 종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게 실리콘이 있고 지금 이제 유리 그다음 뭐 다른 것들이 있기는 한데 한 요 정도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기판들이 표면의 거칠기 우리가 생각하는 뭐 사포 그런 것들 느낌처럼 거칠기가 있다고 합니다. 표면 거칠기 이게 있는데 우리가 이해하는 이제 매끄럽고 반들반들 이제 매끄러울수록 즉 거칠기가 낮을수록 표면에 미세한 회로 작업하는데 수월하다고 해요. 이 미세하게 회로를 작업하기에 표면이 거칠지 않을수록 훨씬 수월하다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거칠면 거칠수록 미세하게 이런 회로들, 디테일한 그런 구현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부드러운 소재들이 조금 거칠기가 즉 낮은 그런 소재들이 유리하다. 거칠기가 낮은 부드러운 소재들이 유리하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게 부드럽고 매끈하면은 이 거칠기가 낮으면 낮을수록 장점이 또 따라오더라고요. 기판의 두께가 얇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기판의 두께가 거칠기가 낮을수록 얇아질 수 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게 기술의 차이인가 싶기는 한데 우선 거친 기판들 이렇게 막 뭔가 거칠어요. 막 위에 이렇게 기판들이 거칠어요. 뭔가 위에. 그러면은 이 거친 기판에다 회로를 새기려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집을 만들 때 기둥처럼 좀 굵은 회로부터 만들고 그 이후에 위에다가 층층이 탑을 적탑 이렇게 해가 쌓아가면서 얇은 회로들 디테일한 회로들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매끄러운 기판 같은 경우에는 기판에다가 매끄러우니까 저런 기둥, 두꺼운 그런 그 굵은 회로를 설치를 안 깔고 바로 그냥 디테일한 회로들을 이렇게 해서 새기면서 진행을 시킬 수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위에 쌓아가는 이 적층 수가 적어지거나 이 적층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전체의 두께가 훨씬 더 이 기판을 사용하면 두께가 얇아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결국 세상 모든 부품들 대부분은 이제 소형화가 기술력의 표본이죠. 우리 지금 핸드폰, 이제 스마트폰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사실상 예전에 컴퓨터였잖아요. 지금 컴퓨터잖아요. 컴퓨터랑 기능이 거의 흡사하죠. 그래서 손 안에 들고 다니는 건데 이게 한때는 데스크탑 우리 뭐 286, 386 그 이전 분들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정도 286, 386 요쯤인데 도스트 사용해가지고 그때 그 컴퓨터보다 성능이 좋은 게 지금 핸드폰이 내 손 안에서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엄청 좋은 컴퓨터들이.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갖다 이게 소형화 기술력의 이제 표본인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거칠기가 낮을수록 두께를 줄인다는 건 반도체 기업들에서 뭐 또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리고 반도체 부품들은 이 전자제품들은 기본적으로 열을 발산하죠. 열 발산. 열 발산을 하고 그 열이 당연히 같은 소재에도 데미지가 조금 들어가요. 대신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임계치를 넘는 데미지가 들어오냐 마냐 그런 정도로 좀 생각하면 되는데 열이 자연스럽게 생기고 열에 의하여 열 때문에 소재가 변형이 생기는 케이스 그런 상황도 있다고 합니다. 소재의 변형이 생기는 거죠. 변형이 생긴다. 우리가 뭐 이제 플라스틱에 뭐 라이터로 열을 가하거나 하면은 휘는 그런 현상들이 있죠. 열에 의해 팽창이 되고 소재가 변형되고 즉 늘어나거나 휘는 그런 현상. 이 유리 기판이 다른 기판들보다 대체적으로 지금 이제 제일 많이 쓰이는 실리콘 그리고 유리 기판이 저런 열 팽창에 의한 휘는 현상 이런 거에 대해서 저항이 좋은 편이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뭐 유리니까 자연스럽게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대신에 단점도 뭐 장점만 있지는 않겠죠. 이게 단점일지 장점일지는 뭐 좀 그 처리하는 기술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열 전도율에서는 이제 부분이 있습니다. 열 전도율은 자연스럽게 실리콘이나 뭐 다른 소재보다 유리는 좀 열이 전달되는 그게 좀 낮죠. 유리는 그 전도율이 낮아가지고 이게 냉각 시스템에서 막 면적을 넓게 해가지고 다 동시에 이제 우리 컴퓨터만 보더라도 그 냉각 팬 시스템 그 위에 이제 얇은 철판이 막 여러 개 있잖아요. 그게 이제 면적을 늘리기 위해서 냉각 효율을 늘리기 위해서 공기랑 접촉하는 면적을 늘리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공냉식은.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 면적을 넓히는 건데 유리 같은 경우에는 전도율이 낮다 보니까 전체적인 구간에 열이 퍼져나가는 게 좀 낮다 보니까 당연히 그게 좀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일정한 특정 구간에서 이제 열이 발생하는데 요거는 이제 장단점으로 둘 다 나뉠 수 있는 게 그 부분 특정 구간에 대해서 냉각을 좀 열 교환을 잘 시킬 수 있는 뭐 그런 기술이라던가 그런 걸 적용하면은 오히려 전체적으로 넓은 부분이 아니라 집중해서 그 부분만 이제 케어를 하면 되니까 이게 뭐 장점으로 나올 수도 있고 대신에 이제 또 반대로 그게 좀 어려운 기술일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게 좀 안 된다 싶으면은 열 전도를 통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냉각을 하면은 편한데 그게 안 되면은 이제 단점이 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근데 이거는 뭐 그냥 지금 우선적으로 생각할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열 전도율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가지고 정리를 하면은 지금 괜히 저는 대기업들 투자 이어지는 게 아니고 현재 베이스인 기판들보다 우선적으로 기업들에서는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가격이에요. 가격 측면. 가격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합니다. 유리가. 그래서 가격 측면에서 조금 더 저렴하다고 하고 여기다가 가격 측면에서 저렴하면서 실리콘 기판 등의 장점 부드럽고
매끄러운 표면 플러스 열에 대한 내성, 그리고 실리콘 기판은 이제 좀 딱딱해서 그게 똑 부러지는 그런 성질에 비해서 유리 같은 경우는 뭐 조금은 유연하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유연함, 이게 이제 장점으로 좀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냥 딱 해가지고 일정 충격을 받았을 때 똑하고 부러지는 것보다 이제 충격에 대해서 좀 스펀지처럼 쓱 살짝, 뭐 물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유리가 그런 느낌은 아니기는 한데 실리콘보다는 이 강도 이게 조금은 낮아서 유연하다고 해요, 상대적으로.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부각이 될 수 있고, 자, 결과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좋은 장점들을 모아놓은 기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차세대 기술이라고 좀 표현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차세대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들에서 투자, 그리고 유리 기판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시장에서 부각되는 키워드이기는 한데, 이게 시장이 지금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최근 시장이 테마가 비는 개별주 장세였잖아요. 개별주 장세였어요. 근데 그 틈새 시장을 세력 형님들이 잘 공략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틈새를 잘 해가지고 공략을 하는. 해가지고 유리기판 이슈가 이번에 이제 좀 새롭게 나온 건 아니에요. 사실상 이번에 처음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주식시장 뉴스라던가 뉴스들을 좀 계속 챙겨보신 분들은 이 유리기판이라는 키워드가 이번 지금 3월, 4월 이때 갑자기 탁 해성처럼 등장한 게 아닙니다. 이미 작년에도 한 9월, 12월 이때도 이미 키워드를 통해 가지고 뭐 한 5%든 10%든 조금씩 움직였던 그런 키워드거든요. 대신에 이제 이런 거를 합쳐가지고 시장이 비네, 개별주 장세네, 거기다가 뉴스들을 좀 더 공격적으로 더 붙였던 건 있는 것 같아요. 즉 이번에 갑자기 새롭게 등장을 한 그런 소재, 부품들은 아니라는 거, 등장한 건 아닌데, 그때랑 이제 과거 작년이랑 차이는 이번에는 분명히 테마를 형성을 했고 대금을 동반을 했고 시장에 이제 주도 테마로 좀 자리를 잡았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뉴스들이 좀 확실히 막 이거저거 붙여주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반도체에서 최근 카테고리 바로 HBM, CXL, 그 다음에 AGI, 뉴로모픽 이런 카테고리들이 막 반도체 3전 하이닉스 상승해서 이제 돌아가면서 해먹고, 그 이후에 얘가 뭐가 됐든 이제 기판, 조금 반도체랑 거리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시장에서는 반도체 베이스 그 안에 들어가는 부분은 분명히 맞는데 시장에서는 조금 다르게 움직인 느낌, 세력주, 개별주 느낌, 이쪽 테마주 느낌으로. 근데 일단은 이런 시장이 지금 1분기가 반도체가 메인이었죠. 뭐가 됐든 삼전 하이닉스 상승부터 해가지고 테마들 다 여기서 돌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반도체 관련해서 테마 붙여가지고 좀 더 각광받는 그런 테마이지 않나. 자,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뭐 엮이는 종목들 미리 좀 봐두면 좋고 그런 것들 좀 생각을 할 부분은 있지 않나. 자, 그래가지고 지금 대표적인 거는 Y시캠, 피롭틱스, HB 테크놀로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Y시캠이랑 피롭틱스가 보통 대장을 하고 있죠. 최근 상승률이 신고가 돌파도 그렇고 Y시캠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좀 2번, 그 사이에서도 상승률이 20% 넘는 애들이 꽤 있어요. 금요일에도 20%였고 그래서 지금 3월 27일부터 상승률이 상당히 셉니다. 164%, 거의 2주 만에. 그리고 피롭틱스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150%, 2주 안팎으로 얘네들이 이제 가장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자, Y시캠 유리기판, 구리 도금용 포토레지스트 유리기판 균열 나면 그런 거 보호하는 특수 폴리머 이런 것들 해서 유리기판 관련 소재들을 이제 개발, 핵심 소재 3종 개발을 완료했고, 요게 이제 양산 테스트 착수를 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 그 고객사, 이게 제가 못 찾은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요 고객사 하면은 지금 이 유리기판에 대해서 양산 이런 거는 대기업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상황상 뭐 어디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주고 양산을 하겠다 이러지는 않을 테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딘가 좀 등치 있는 기업일 수밖에 없지 않나 싶은데, 그런 고객사가 양산한다는 일정에 맞춰가지고 하반기부터 이 소재에 대해서 공급을 할 거다.
뭐 지금은 당장 양산 일정이 잡힌 건 아닌데 이 올 하반기 정도부터는 그 소재를 좀 공급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살아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필옵틱스는 유리기판 제조 장비. 요번에 TGV 요 키워드가 계속 부각이 된 건데 유리기판에 미세한 전극이 통하는 그런 통로 형성. 그래서 이게 유리기판 제조하는데 그 공정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 최초 반도체 패키징용 TGV 양산 장비 공급 요거 핵심 공정. 그래가지고 여기도 핵심 공정 관련해서 장비사 핵심이라는 거죠. 공정 장비사 기업 중에 이제 핵심으로 선정이 됐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기술이라던가 원료 이런 것들이 엮이는 부분이고 HB 테크놀로지는 SKC 자회사 앱솔릭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이게 합작사거든요. SKC랑 해외 미국 머티리얼즈 머시기 그런 기업이랑 이제 합작사인데 그 앱솔릭스가 메인으로 지금 유리기판 사업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업에 24년 양산용 유리기판 검사 및 수리 장비, 리페어 장비 3대를 이미 납품을 한 상태이고 그게 이제 또 시장이 커지고 하면은 다른 기업들에 뭐 납품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요게 추가 납품이 이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SKC 엮이는 그런 기업들도 제가 좀 따로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그거 그리고 JNTC 지금 시간의 상한가가 이제 JNTC는 4%, FNS, KNJ 뭐 이런 식으로 좀 후발주들이 좀 많이 돌기는 하는데 JNTC는 TGV 방식 유리기판 사업 진출에 대해서 뭐 이제 추진 즉 아직 여기랑은 좀 다르죠. 필옵틱스는 장비 공급인데 여기는 이제 사업 진출 추진. 그래서 연내 시제품 공개를 하겠다. 유리기판 연내 시제품 공개하고 이런 걸 통해서 2027년 아직 멀어요. 그렇긴 한데 제품에 대해서 양산 계획을 좀 갖고 있다. 이런 케이스들. 그래서 뭐 엮이기는 하는데 조금 거리감은 있죠. 자, 그리고 SKC 같은 경우에는 요 SKC랑 미국 기업 합작사 해가지고 앱솔릭스라는 기업을 이제 자금들을 출자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유리기판 사업을 메인으로 추진하는 기업입니다. 그래가지고 미국 조지아주 코빙턴에 이게 공장이 작년 말에 완공 목표였는데 제가 지금 좀 못 찾았는데 아직 됐는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말에 원래 준공, 완공 요거 목표이기는 했습니다. 기업이 공장이. 네, 일단은 뭐가 됐든 미국에 좀 털을 잡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완공되면은 준공 이런 것들이 해서 돌아갈 수 있으면은 뒤에 양산체제 돌입 예정. 일단 얘는 유리기판 사업 메인으로 갖다가 기업들이 좀 엮어서 합작해가지고 추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유리기판 관련주에 이 SKC 앱솔릭스 엮인 기업들이 몇 개 있어요. HB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요 밑에 쭉 보면은 자 그리고 캠트로닉스 유리 가공하는 업체이기는 한데 얘는 아직 좀 뚜렷하게 메인으로 엮인 부분은 아니고 좀 찌라시성이거든요. 작년 인텔에서 유리기판 적용칩 양산을 하겠다 선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캠트로닉스가 파트너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거 이제 거론됐던 이력 정도 즉 좀 찌라시입니다. 그리고 탑엔지니어링이 지분 30% 가량 정도를 보유한 레이저 앱스라는 기업이 있고 이 기업이 반도체 유리기판용 레이저 절단 장비 개발 이력 요게 있고 기가비스는 반도체 기판 검사 기업이에요. 그리고 유리기판 검사 저 솔루션을 개발을 하고 아까의 SKC, 그 앱솔릭스의 이제 샘플 테스트는 통과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 퀄 테스트를 통과하면은 이제 직접적으로 좀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좀 남겨놨다. 기가비스, FNS 테크, SKC랑 미국 기업 합작사 앱솔릭스가 준비 중인 유리기판에 필요한 시각 공정을 타겟팅 해가지고 아직 완료가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연구 개발 중이다. 라는 거. 그래서 요것들 외에도 종목들이 좀 많은데, 뭐 나머지 종목들까지 사실 좀 시장에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램테크놀로지는 요때 이제 매매 막 오락가락 했던 게 있어가지고, 밑에서 치고 올라온 건 있어요. 그렇기는 한데, 그렇게 좀 땡기는 느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SKC 관련해서 앱솔릭스에 SKC가 당연히 있고, 얘도 최근에 양매수 하면서 이제 밑에서 좀 꾸역꾸역 차트 이런 거 돌파하고 나오는 건 있어요. 하지만 이제 지금 유리기판은 아무래도 좀 테마성이죠. 개별 그 주도주 수급 얘네들이 지금 뭐 양산을 해가지고 쭉쭉 치고 나간다. 그런 것보다 SKC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그 앱솔릭스에서 유리기판 생산
통해서 시장 점유율을 얼마나 늘리나 그런 것들, 즉 주가가 이제 실적에 대해서 엮이는 그런 실적이 이제 좀 나오면은 그런 거랑 엮일 수 있는 기업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는 양매수에다가 뭐 대금 좀 붙고 차트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이런 부분은 좀 좋아 보이긴 합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테마주 성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뭐 대장격은 당연히 YC캠, 피롭틱스 이 두 종목은 신고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높죠. 부담스럽기는 해요. 대신에 거래 대금도 엄청 나옵니다. 6천억, 8천억, 날마다 4천억, 3천억, 5천억, 6천억을 계속 붙여줘요. 그리고 피롭틱스랑 YC캠 일단은 대장격으로 올라갔고 재료 본질적으로도 좀 다른 애들 비해서 좀 강하기는 하죠. 피롭틱스도 특히 피롭틱스는 진짜 이날부터 움직임이 조금 묘하기는 했는데 이게 엄청 커졌네요. 그 다음에 JNTC부터 해가지고 요 SKC 관련해서 HB 테크놀로지 얘가 지금 단기갈 지정 예고가 좀 뜨다 보니까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그래도 얘도 처음으로 이제 밑에서 대금을 7천억 상당히 세게 붙이기는 했습니다. 얘는 나머지 테마 그냥 안 죽고 하면은 이런 구간에서는 이제 또 지지저항 슬쩍 해가지고 움직여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금요일 날 시간에 좀 하락은 했죠. 지정 예고로. 대신 이런 구간을 좀 버티면서 돌려주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나머지 종목들은 그렇게 좀 땡기는 건 없는 것 같아요.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이게 결국 지금 돈이 이 막 테마 지금 후발에서 막 도는 거거든요. 지금 후발주들 뉴스 붙이면서 JNTC도 신고가이기는 한데 해가지고 뒤에서 붙이는 애들이 좀 눈에 띕니다. 그래가지고 테마에서 사실 그거는 좋아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테마에서 후발주들이 미친 듯이 날뛰면 이제 좀 고점 주변일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이건 특히 정치 테마 하신 분들은 좀 공감할 텐데 애초에 테마가 형성이 될 때 이런 흐름입니다. 제일 메인격인 재료에 본질적으로 좀 엮이는 기둥 뭐 한두 종목들 세 종목들이 쭉쭉 치고 올라가면서 한 상한가 막 두 번 세 번 막 반기로 가는 게 보여. 시장에서 돈 쏠려. 그러면은 그때 이제 뒤에서 후발주들이 야 나도 그거 관련인데 나도 관련인데 초전도체 보셨죠? 막 한 열대 종목 막 상한가 가고 하는 거 그런 것처럼 막 뭐 물론 이제 테마가 엄청 강하면은 그렇기도 한데 일단은 이게 처음 스타트를 끊을 때 나오는 거랑 시세를 얘네 기둥 같은 애들이 좀 줄 만큼 주고서 나오는 거랑은 분명히 좀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은 조심하거나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에서도 이런 애들이 지금 상한가를 갔잖아요. 그렇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좀 고점 징후라고 생각은 하는데 뭐 저도 지금 저거 들고 있지는 않아요. 날마다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갖다 좀 보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뭐 저기서 투자를 해가지고 뭐 또 뭐 들고 가겠다 이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고점 징후이기는 한데 대신에 지금 시장이 볼 테마가 없어요. 사실상 볼 테마가 없어요. 개별주 장세 외에는 지금 그나마 돈 쏠린 게 유리기판 쪽이긴 하거든요. 거기다가 이 유리기판이 그래도 반도체 하부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재료이기는 하죠. 뭐 직접적으로 왔다 완전 이거 뭐 반도체를 대표한다 이 느낌은 아니에요. HBM 뭐 CXL보다는 조금은 한 칸 뛰어서 움직이는 좀 세력주 테마주에 좀 가까운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시장에서 지금 볼 테마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나마 돈 쏠린 게 유리기판. 그래가지고 뭐 다음 주에 좀 시장이 어떻게 돌아갈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게 뒤에 애들이 막 미친 듯이 날뛰는 건 좀 아쉽지만 요런 애들 분봉을 좀 통해서 봤을 때는 이게 투매가 나오다가 뒤에 또 적당한 구간에서 브레이크를 좀 걸어줬거든요. 이렇게 막 정고점 신고가죠. 신고가 계속 갱신을 하는데 내려와요. 보면 고점에서 무너지다가 말고 좀 버텨주면서 돌려놓고 거기다 또 시간에도 얘네 또 움직여가지고 이런 걸 통해서는 그래도 한 그냥 바로 무너지기보다는 며칠은 좀 더 움직일 수도 있지 않나? 이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좀 일단은 트레이딩 관심 종목으로는 우선적으로는 두긴 둬요. 대신에 항상 자리가 높기 때문에 일단 뭐 내려오다 브레이크 걸고 막 여기서 뭐 더 지지고 볶고 뭐 고점 갱신을 할지는 그날 이제 돈 쏠림 이런 걸 통해서 봐야 되지만 지금 모습은 일단 그냥
와장창하고 깨지려고 하는 모습은 좀 아니지 않나. 그래서 내려오다가 좀 브레이크 거는 거 보면은 또 슬쩍 좀 상승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후발주들 막 순환 정신없이 돌 텐데 일단은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이런 곳에서 글쎄요, 막 난 뭐 한 5년 후, 10년 후 보면서 막 유리기판 활성화되면 막 10만 원, 20만 원 가겠지. 그건 뭐 이제 가치 투자 매매의 영역이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없고, 지금은 스윙 접근보다는 좀 데이, 그날 돈 쏠리는 걸 보면서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좀 단타 개념으로 그렇게 좀 봐야 되는 메인 테마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이제 높다 보니까 좀 손절 좀 못 친다 싶으면 생각보다 좀 줄줄줄 내려올 수도 있어요. 대신에 얘네는 그냥 곱게 이렇게 내려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스트레이트로 유리기판은 좀 악재 생길 부분은 거의 없거든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뭐 악재가 붙으면은 그건 어쩔 수 없는데 그런 악재를 좀 제외하고서는 얘네가 조정 이렇게 하락을 하더라도 고점 만들고서 하락을 하더라도 막 하한가 막 이렇게 하면서 밀리기보다는 내려오다가 뭐 찔끔찔끔 좀 이런 움직임 하면서 내려오지 않을까. 그래서 눌림하기에도 꽤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테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일단 대장은 피롭틱스, YC캠 이런 애들을 필두로, 그다음에 이제 뭐 HB 테크놀로지, 특히 YC캠은 아직 뭐 미수 막히거나 뭐 투경 이런 상태는 좀 아니거든요, 얘가. 그래가지고 HB 테크놀로지 단기간 지정 예고 이건 조금 아쉽기는 한데 뭐 실제로 이쪽에서 매매하기에 그나마 우선 종목들은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피롭틱스, YC캠, HB 요것들 위주로, 나머지 애들은 뭐 그날 뉴스 붙이면서 뒤에서 뭐 상한가 보내고 할 수도 있지만 할 거면은 차라리 메인 탄탄한 종목들에서 하는 게 조금은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 그냥 고점 만들어 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지금 별 테마가 없고 거기서 진흙 속에서 이제 연꽃 핀 것처럼 그나마 이제 돈이 쏠리는 테마이기 때문에 며칠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대신에 내가 트레이딩 못한다. 그러면은 지금은 이런 테마는 좀 매매하기 쉽지는 않겠죠. 차라리 그런 분들이라면 밑에 막 이렇게 좀 조정 나왔다가 이 테마가 한 며칠 더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이제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는 눌려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제 트레이딩 데이 하시는 분들은 강한 애들 안에서 노는 게 맞고, 자, 그래서 영상 항상 좀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주말 편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